유형 6. 중심 생각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예전에 가입해 놓은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지.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입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정보 관리를 쇼핑몰에 다 맡길 수는 없지. 내가 비밀번호라도 자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에 가입해 놓은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지.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입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정보 관리를 쇼핑몰에 다 맡길 수는 없지. 내가 비밀번호라도 자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넌 좋겠다. 혼자 살아서.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못하게 하셔. 20살이 넘었는데. 내가 막내라서 아빠가 특히 예뻐하신다면서, 그리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가깝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지금까지 내가 신경 안 쓰던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난 혼자 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더라. 다시 들으십시오. 넌 좋겠다. 혼자 살아서.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못하게 하셔. 20살이 넘었는데. 내가 막내라서 아빠가 특히 예뻐하신다면서, 그리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가깝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지금까지 내가 신경 안 쓰던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난 혼자 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더라. 3번.
4번. 유형 7. 담화 유형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구청이죠? 공원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야외 무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무대 행사는 잠깐 하고 주로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줄 건데요. 그래요? 그런 목적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행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구청이죠? 공원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야외 무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무대 행사는 잠깐 하고 주로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줄 건데요. 그래요? 그런 목적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행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영우 씨는 회사 생활 어때? 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좀 힘들어. 그래? 그럼 부서를 좀 바꿔보면 어때? 잡마켓 있잖아.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건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괜히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하는 편이고,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 하던데? 다시 들으십시오. 영우 씨는 회사 생활 어때? 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좀 힘들어. 그래? 그럼 부서를 좀 바꿔보면 어때? 잡마켓 있잖아.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건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괜히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하는 편이고,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 하던데? 3번. 사 번.
유형 8. 중심 생각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에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중 하나를 골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선 중간에 진도만 확인해 주는데요.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학기가 끝날 때쯤 스스로 하는데 결과에 만족 못했을 땐 다음 학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 학교에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중 하나를 골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선 중간에 진도만 확인해 주는데요.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학기가 끝날 때쯤 스스로 하는데 결과에 만족 못했을 땐 다음 학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라톤 중 가장 어렵다는 아마존 정글 마라톤을 완주하고 온 김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정글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곳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 느낀 기쁨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망설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라톤 중 가장 어렵다는 아마존 정글 마라톤을 완주하고 온 김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정글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곳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 느낀 기쁨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망설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3번
4번. 유형 9. 화자의 의도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또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 요즘에는 조용한 선거 유세가 늘고 있다던데. 그러게,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모르지.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 말이 맞긴 한데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 다시 들으십시오. 또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 요즘에는 조용한 선거 유세가 늘고 있다던데. 그러게,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모르지.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 말이 맞긴 한데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 응,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일반 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 근데 난 일반 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 대학도 가야 하는데. 뭘 망설여?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 응,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일반 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 근데 난 일반 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 대학도 가야 하는데. 뭘 망설여?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3번.
4번. 유형 10. 대화 참여자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문화재도 손상되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리해야 할까요? 문화재를 수리한다고 하면 보통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손상된 부분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화재에 담긴 고유한 표현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날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중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문화재도 손상되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리해야 할까요? 문화재를 수리한다고 하면 보통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손상된 부분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화재에 담긴 고유한 표현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날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중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전등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전등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3번. 4번. 유형 11. 화자의 생각 파악하기.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실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열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지요.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열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지요.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 사 번. 유형 12. 주제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끓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죠. 99도까지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에너지를 내며 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없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의 힘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물이 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끓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죠. 99도까지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에너지를 내며 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없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의 힘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청결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지나치게 깨끗해진 환경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우리 몸은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어야 면역력이 길러지는데요. 일례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항균요법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피부병 발병률이 6배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당히 먼지를 접촉해야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결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청결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지나치게 깨끗해진 환경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우리 몸은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어야 면역력이 길러지는데요. 일례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항균요법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피부병 발병률이 6배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당히 먼지를 접촉해야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결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3번. 4번. 유형 13. 담화 유형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이 방송 프로그램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40년 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을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인재양성이라는 기업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를 통한 기업의 홍보 효과보다 인재를 후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원 활동은 우리 기업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담화 유형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이 방송 프로그램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40년 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을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인재양성이라는 기업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를 통한 기업의 홍보 효과보다 인재를 후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원 활동은 우리 기업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회 회장 김지호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정부의 글로벌화 사업 계획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화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수출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회 회장 김지호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정부의 글로벌화 사업 계획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화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수출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3번. 4번. 유형 14. 중심 생각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1번. 2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 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 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 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 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3번. 4번. 유형 15. 앞에 올 내용 고르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예술가 김수미에서 예술감독 김수미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그동안 예술가로서 살았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도움을 받기만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그만 접고 예술 감독을 하기로 한 거죠. 첫 임무로 전용극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일이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단원들과 한 첫 번째 약속인 만큼 꼭 완성된 전용극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가 김수미에서 예술감독 김수미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그동안 예술가로서 살았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도움을 받기만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을 그만 접고 예술 감독을 하기로 한 거죠. 첫 임무로 전용극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일이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단원들과 한 첫 번째 약속인 만큼 꼭 완성된 전용극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우린 농촌 하면 흔히 식량 공급의 기능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환경 보호 기능 외에 공익적 측면의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농가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건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경제 지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우린 농촌 하면 흔히 식량 공급의 기능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환경 보호 기능 외에 공익적 측면의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농가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건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경제 지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3번, 4번, 유형 16. 세부 내용 파악하기. 중심 생각 고르기.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3번. 4번. 유형 17. 이유 파악하기. 중심 내용 고르기.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지요.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지요.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3번,
4번, 유형 18.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3번. 4번. 유형 18.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1번. 2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서적 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서적 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사 번. 유형 18.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었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었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려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3번. (4번)